자세 중요합니다. 좀 전에 그 스트레칭 해주신 분이 어제도 해주시고 오늘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자세 모니터 높여야 되고요.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요. 엠마 인형처럼 이렇게 쭉 목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 키우시고요. 모니터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나는 자세가 발라 안 틀어졌어 이렇게 우기시는 분도 있어요. 초진 오시면은 30분에서 1시간 상담하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세 나옵니다. 처음에는 딱 정자세로 있다가 한 10분 지나면은 다 자세 틀어지거든요. 근데 운동 이렇게 자세가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책 올려줍니다. 두꺼운 책 올려줍니다. 자세가 바르면요 3분 정도 안 떨어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1, 20초 안에 다 떨어집니다. 모니터 키우시고요. 우산 사용해서 등 허리 펴시고요. 벽에 기대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붙이시고요.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허리 붙이고 등 붙이고 목 붙이고 딱 머리까지 붙인 상태에서 눈 딱 감고 호흡 내쉬면요. 아무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평상시에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자세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아내는 자세가 바라서 벽에 기대고 서보라고 하니까 너무 잘 서는 거예요. 잘 서면 안 되는데 사진을 지금 너무 잘 서는 사진 찍어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께서 유중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걸으시는 모습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걷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걸으실 수 있던 것을 물어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발가락 움직여보니까 발가락 움직여지대 그리고 발목도 움직여보니까 발목 움직여주대 내가 배를 수술했지 발을 수술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아프셨겠어요. 아프셨죠. 하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력은 운동의 기능, 근육의 기능은요 저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 담임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골절로 침상에 누워 있으셔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침상에 누워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소로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그 근육의 양, 근력이 100이 넘었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한 200 정도 근육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축해 놓은 거죠. 200 정도로. 그런데 골절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나 입원해 있거나 2달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그 200이 떨어지죠. 네, 110까지 떨어졌으면은 이분은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150이었어요. 그래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분이 다시 걸을 수 있냐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육을 저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어렵죠. 그래서 내 운동하라 그러면 다들 어렵습니다. 네 가지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균형 잡기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데 운동하라 그러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저는 쉽게 말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어려운 요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스트레칭 하라는 말이고요. 유산소 운동은 어려운 운동 하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달릴 수 있으면 달리고 자전거 탈 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균형 잡기 운동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가실 때 자연스럽게 한 발 드는 것도 균형 잡는 운동입니다. 한 발 드는 게 가능하면 높이 들면 되고요. 높이 드는 게 가능하면 앉았다 일어나도 되겠죠. 한 발 드니까 너무 어렵다. 당연히 벽 잡고 한 발 들고 버티시면 됩니다. 한 발 드는 게 1초간 드는 것을 가능한 분도 있고요. 1초간 드는 분이 가능하면 5초간 들면 되고요. 더 이제 잘 되면은 저렇게 보드에 타가지고 균형 잡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근력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단 오르기 하시는 것도 근력 운동 하는 겁니다. 저랑 제 아내 지하주차장이 한 지하 2층 정도 됩니다. 집은 아파트는 9층이고요. 그러면 아내랑 같이 계단을 올라가죠. 계단으로 열심히 근력 운동 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지치면 아내는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무슨 운동을 하시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의 시작은 저는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노정 씨의 달팽이에게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아무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꼼지락거리는 게 황홀해 눈부셔. 자, 실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입원해 보시고 심상의 안정이 절대 안정이 필요해가지고 는다든가 그런 상황에 딱 놓이면요. 발가락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발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발목 운동 하시고요. 발목 운동 할 수 있으면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산책하시고요. 휠체어에 탈 수도 있으면 보조기 잡고 1초만 서보시면 돼요. 1초가 가능하면 5초간 서보는 거고요. 5초간 서보면은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는 거고요.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으면 5발자국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부축해서 걷고 지방에 산책하고 걸어보는 겁니다. 걷기도 천천히 갈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걷고요.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천천히 뛰어보고요. 천천히 뛰어볼 수 있으면 빨리 뛰어보고요. 빨리 뛸 수 있으면 전력 질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논문이냐? 5초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릴 수 없는 사람 수명 차이가 8년이 납니다. 자, 한번 죄송한데 손 흔들지 마시고 내가 지난 한 달간 5초간 전력 질주 해본 적 있다. 흔들지 마시고 다들 없으시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안 하시는 거야 지금.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을 이렇게 줄이고 다운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 볼게요. 침상에 있으신 분도 발가락 꼼지락 거려 가지고 휠체어로 가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로 가실 수 있는 분도 아까 보여드렸죠. 부축해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 어디로 가냐? 침상에서 교회와 자녀의 부담으로 가고요. 갈 수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저축이라 그랬죠. 나 걸을 수 있어, 뛸 수 있어. 예, 하지만 5초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셔야 나중에 혹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하시고요. 저 역시 이 자리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헛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사고 안 치려고 제가 환자분에게 하고 좋았던 것 제가 직접 한 것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자전거도 타고요. 맨발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 보면 좋은 환경도 만날 그 사진 배경이 좋은 곳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저격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풍욕도 하고 냉수마찰도 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얼음 깨고 들어가는 것은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아직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에서 살잖아요.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동차도 에어컨이 없는 자동차는 상상하기 힘드시죠. 또 진료실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겨울에 뜨뜻한 아랫목에서 아이를 키우면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